베가르시가 이제 성장주라는 점을 좀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되는 이제 25%라는 성장 가이던스가 그렇게 걱정되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배달 시장, 미국 배달 시장 침투율이 아직 한 자릿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료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크긴 하지만 그 시장이 이제 아직은 초기 시장이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비해서 한 25% 정도 된다라고 그때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는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보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침체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경보를 많이 울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분기에 매출 성장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좀 걱정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나, 아직은 초기 시장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숫자가 꺾일 때 진짜 잔인하게 주가를 깎는다라고 하셨는데, 뭐 26년만 되더라도 PER이 60배 정도고, 그때에도 성장률은 25%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돼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번 분기에 그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은, 네, 매트릭스가 제가 이거를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매출 매트릭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명확히 보이는데, 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주문 건수, GOV, 그다음 매출액이 다 성장률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성장률이 이제 10년 정도 된 그런 시장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리 성장주라고 해도 성장률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장률이 더 전분기 대비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 추이가 뭐 급격히 꺾일 일은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쉽게 편의성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편리한 그런 원스톱,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그런 배달시켜 먹고, 그 다음에 어떤 물품 같은 거를, 혹은 식료품을, 가전기기를, 그런 것들 이제 쉽게 배달해가지고 몇 분 만에 그렇게 이제 배송받아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그런 편리함은 쉽게 포기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편의성 추구의 그런 메가 트렌드가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맞아 들어가 왔다. 도어대시를 이제 커버 기업으로 편입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맞아왔다 라고 생각되고, 아직은 수익성을 추구할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도어대시 발표 Q&A까지 마쳐보고, 이번 주 라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 내용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커버 기업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여유 있는 그런 시기가 곧 오겠죠.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참 엄두가 잘 안 나는데, 그래도 좀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정한 4분기가 이제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커버 기업들이 또 잔혹한 실적 시세를 맞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또한 언젠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에 넘치는 수익을 누렸던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뿐이고, 물론 이제 사실 몇 번 겪어봤는데 이번 주에도 한 번 겪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억대 이상 평가 손실이 나면은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수양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 기업 현황입니다. 다음 분기부터는 힘스가 커버 기업으로 포함되는데, 그러면은 제 커버 기업이 6종목이잖아요. 그래서 15%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중이 이제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좀 너무 매매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걸 이제 12%로 조정해가지고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비중을 28% 정도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좀 이번 분기에는 많이 아프네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21%고 벤치마크 평균 5.43%로 초과 수익률은 마이너스 9.64%입니다. 그래서 11월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한 달이 되는 것 같아요. 대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그다음에 힘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RX에서 비만 치료제를 저가에 공급한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물론 내재가치 측면에서 변한 건 없기 때문에 더 지분을 늘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인카누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의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총 때 CFO가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연효과에서 온전히 벗어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발표된 이익의 성장률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선 것이 확인되면은 주가도 정상화된 이익 증가율을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연 매출 포함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존 성장 추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 원화 가치에 대한 전망,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보수적 의견을 바탕으로 국장 커버 기업 이계사 비중을 이제 15% 정도, 그 다음에 12% 정도로 조정하고 미국장 비중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특히 비중을 줄여야 할 인카그로 서비스는 단기적 시기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 보험시장이 무한정 성장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설계사 수도 현재의 성장세를 10년 이상 이어갈 거다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보험 판매 전문에서 도입, 그 다음에 수수료율 상향 같은 비유기적 내러티브가 실현되기를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높은 확률로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DB와 몽고DB와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굳건히 포트폴리오 수익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MDB 같은 경우에는 AI 트렌드의 핵심 수혜주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분기에 있던 굵직한 협업 발표와 함께 결제 시스템을 간변화하고 해운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플랫폼 고도화 뉴스를 타고 주가 추이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토모키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1년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날이 11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팅방에서는 보호예수 해제를 기해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LTO는 팔 주식은 애초에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버 기업을 파는 거는 저에게는 숏셀링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가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할인된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커버 기업이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는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1년 뒤에는 높은 확률로 현재 주가보다 평균적으로 25% 이상의 주가일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커버해보았던 기업들을 이제
이렇게 대문에 정리해봤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활발히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 커버 기업들을 이렇게 정리해봤고, 여기에 이제 토모큐브가 빠졌네요. 토모큐브를 더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버 기업들은 이제 토모큐브까지 해가지고 6개 기업이고, 그 다음에 제가 커버해본 기업들은 이제 왜 커버 기업에는 이르지 못했고, 어떤 점이 보완되면은 이제 커버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점들 정리해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리뷰를 너무 오랜 기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틈틈이 이제 글마다 제가 리뷰를 다시 해보고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꾸준히 글을 써주신 멤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공부가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언제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중단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에티오 내에서 각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는 게 제 목표고,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의 이익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리포트 요약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데, 팍터린치님인데 이제 이분을 비롯해가지고 몇몇 분께서 리포트 요약을 꾸준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괜찮다면은 텔레그램에서 글로 올리는 것은 어떤지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인원에 비해서 카페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힘들어서 정리한 요약글을 더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텔레그램에 올리면 어떤가 이걸 좀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은 올리고, 너무 이제 텔레그램이 산만해진다라는 의견이 많다면은 지금처럼 카페에만 올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좀 카페에 좀 더 관심을 좀 투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응도 많이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 나누는 그런 좀 생산적인 플랫폼,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찰떡꿀떡님인가요? 그분께서 이제 티오 관점의 기업 평가표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이제 다양한 거를 생각해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성장성과 경제적 혜자의 비중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장성에 40, 경제적 혜자의 30 정도 비중을 주는 게 제 투자관에는 더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실수한 거를 커버해주는 게 성장성이고, 그 성장이 앞으로 지속되는 논리가 경제적 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오 11월 계획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대로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3분기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량 지표 및 컨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IR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 대회에서 커버해볼 가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작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적 발표나 아니면 컨콜, 그 다음에 정량 지표들을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커버해볼 만하다 싶은 것들을 이제 필터링이나 아니면은 좀 정량 지표들을 들여가지고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 그 다음에 다다음 달에는 좀 검증을 해가지고 6가지의 관점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대회를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지난 1주년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바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좀 부지런히 좀 정량 지표들을 배터링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량 지표들을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Q&A 1분 정도 쉬었다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벌써 11시 반이네요. 라이브를 Q&A 이후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